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주도하던 시장 상황 속에서 잊혔던 한반도의 최종 경고가 현재 미국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미국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하게 돌아왔습니다.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 3만 명의 임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텍사스주의 삼성반도체 2,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중단 직전에 놓였으며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악관과 월스트리트 금융가는 동시에 심각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사태가 한국의 단 한마디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미국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저는 알렉산더 리드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으며 1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한미 관계를 담당했고 서울에서 3년간 근무하며 한국어까지 습득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혈맹이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 전 새벽에 발생한 일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24분, 제 휴대전화가 광적으로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IC 텍사스 지부장인 데이비드 클라크였습니다. 알렉산더, 큰일 났어. 지금 LG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이 진행 중이야. 무슨 소리야, 데이비드? 어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성공 기념 파티까지 하지 않았나? 그게 상부에서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어. 한국 기술자들 전원 체포하래.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원이라고? 그게 몇 명인데? 523명. 지금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호텔과 숙소를 급습하고 있어.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백악관은 LG 덕분에 미국이 배터리 기술 독립을 이루었다며 자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파트너들의 헌신적인 기술 이전에 깊이 감사한다는 발언까지 했었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 미시간의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국무부 긴급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직원들이 모여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체포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IC 요원들이 호텔 방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 잠옷차림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충격적인 광경.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제가 격분하여 외쳤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차관 토마스 에번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알렉산더, 자네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뭘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가 파일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1급 기밀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배터리 하비스트, 오퍼레이션 배터리 하베스트, 배터리 기술 수확 작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이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을 100% 습득한 이후 기술자들을 제거하여 미국의 완전한 배터리 기술 독립을 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거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거가 뭡니까? 설마 물리적 제거는 아니겠죠. 추방이지. 모든 한국 기술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몰아서 영구 추방하는 거야. 하지만 이분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그게 핵심이야.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비자를 발급하고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이 가르쳐준 기술이 원래 미국의 것이었다라고 주장할 거야. 1970년대 에너지부 연구소 특허까지 끌어와서 말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16년간 몸담았던 미국 정부의 민낯인가. 상황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처참한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한 여성 엔지니어가 울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성은 윤하영 박사야.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LG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설계를 담당했지. 우리가 6개월 동안 그녀에게 배운 기술로 이제 테슬라와 GM이 독자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에번스 차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한국 총영사 이준호였습니다. 리드 부차관보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국민 500명 가까이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고 있습니다. 총영사님, 저도 지금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텍사스 주지사였습니다. 리드,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LG 공장이 멈춰서면 우리 주에서만 2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524명 전원이 ICE 수용소에 구금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워싱턴 DC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국무부 7층 회의실로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비가 삼엄했으며 휴대폰까지 압수당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심지어 CIA와 NSA 관계자들까지. 이러한 진용은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번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오퍼레이션 배터리 하비스트가 실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텍사스,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에서 총 524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라는 단어 선택은 불쾌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 사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부 차관보 마가렛 스톤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배터리 기업들로부터 습득한 기술 목록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 리튬 메탈, 음극자의 제조법, 차세대 분리막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등 총 147개 핵심 기술이 100%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고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한 것은 상호 협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이러한 배신적 행위라니. 국방부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드 부차관보,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기술은 미래 전쟁의 핵심 동력입니다. 드론, 전기 전투 차량, 휴대용 에너지 무기, 이 모든 것이 배터리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한국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죠. 그때 CIA 동아시아 국장 로버트 첸이 개입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수년 전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려 했고 한국이 그 대항마로 급부상했죠. 우리는 둘 다로부터 기술적으로 독립해야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까? 에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단계는 한국 기업 유치였습니다. 엄청난 세금 혜택과 부지무상 제공, 전기료 할인까지. 한국 기업들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침투 인필트레이션 계획이었습니다. 2단계는 기술 습득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측이 경계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 엔지니어들만 다루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인간적 접근이었죠.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친구가 되도록 했습니다. 가족 모임, 바비큐 파티, 아이들 플레이데이트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에 약하더군요.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이렇게 악용하다니. 3년이 지나자 한국 기술자들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줬죠. 심지어 매뉴얼에 없는 노하우까지. 상무부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윤하영 박사 기억하시죠? 전고체 배터리 수율을 60%에서 5%로 끌어올린 천재 엔지니어. 그녀가 우리 연구원들에게 비법을 전수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3단계 실행입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되었으니 안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들이 안보 위험 요소입니까? NSA 부국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와 기업 간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미국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핵심 기술 유출 우려, 차라리 중국과 협력하자,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범죄입니까? 당연한 우려 아닌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미 배터리 동맹 재검토 방안이라는 제목의 한국 정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리고 중국과 손잡으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선수를 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이었을 뿐이었죠. 이건 오해입니다. 한국은 끝까지 미국과 협력하려 했습니다. 리드, 자네는 너무 순진해. 나이브해. 에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작전은 성공적이었어. 이제 4단계만 남았지. 4단계요? 3,500억 달러 받아내기. 기술료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술을 공짜로 가져가고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내겠다고요? 공짜가 아니야. 우리가 공장 부지도 제공하고 인프라도 깔아줬잖아. 이제 그 대가를 받을 때야.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급히 들어온 직원이 백악관발 긴급 전문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시간 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대미 투자 즉각 중단이라고. 회의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에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LG 텍사스 공장, 현대 조지아 공장, SK 켄터키 프로젝트. 진행 중인 모든 투자가 중단되었습니다. 철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감했습니다.
탐욕이 초래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장 입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IC 차량이 정문을 봉쇄하고 있었고 무장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죠. 저는 국무부 신분증을 제시하며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드 부차관보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LG 미국 법인의 법무팀장 마이클 정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평소 저와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마이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들이닥쳤어요. 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우리 엔지니어 182명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영장을 봤어? 겨우 흘끗 봤는데 이상했어요. 체포 대상은 루이스 산체스와 안토니오 가르시아 단 2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그때 한 여성이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부차관보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30대 후반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서연, 품질관리팀이라고 적혀 있었죠. 진정하고 말씀해보세요. 제 남편은 오영재 수석연구원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 개발 책임자죠.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팀에게 기술 이전 완료 축하한다고. 그런데 새벽에 집에 들이닥쳐서 그녀는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IC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잠옷차림의 남성을 끌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비자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E2 비자예요. 회사 주재원 비자. 완전히 합법적이죠. 그런데 요원들은 나중에 설명하겠다면서 마이클 정이 개입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구속된 사람들 중에 영주권자도 12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한 명은 시민권 신청 중이었어요. 저는 즉시 ICE 현장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특수작전 팀장 제이슨 포스터, 군 출신의 강경파였습니다. 포스터 팀장, 영장 좀 봅시다.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부차관보님. 그래도 적법 절차는 지켜야죠. 그가 마지못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장에는 루이스 산체스와 안토니오 가르시아 단 2명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이건 2명 체포 영장인데 왜 182명을 잡아갔습니까? 작전 중 추가 혐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혐의요? 비자 조건 위반입니다. B1 비자로는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들이 직접 생산 라인에서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 지도와 교육을 위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B1 비자의 목적이에요. 저희 법무팀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생산동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IC 요원들이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줄줄이 묶어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플라스틱 결속 밴드로 손목을 묶고 10명씩 쇠사슬로 연결하여.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흉악범입니까?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알렉산더 리드. 최민철 박사였습니다. 작년 에너지부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의 권위자였죠. 최 박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에너지부 초청으로 왔어요. 기술 자문 계약서도 있고. 요원이 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닥치고 움직여. 저는 포스터에게 달려갔습니다.
저 사람은 미국 정부가 공식 초청한 전문가입니다. 그건 에너지부 얘기고 우리는 국토안보부 명령을 따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족 단위로 잡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임신 8개월입니다. 제발 병원에. 나중에 의료진이 확인할 겁니다. 마이클 전기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인권 유린이에요. 21세기 미국에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번스 차관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현장 상황은 어때? 차관님, 이건 너무합니다. 적법 절차도 없이. 적법 절차 이미 법무부 승인 받았어. 96년 반테러법 조항을 적용했지. 반테러법이요?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입니까? 기술 유출은 경제 테러나 마찬가지야. 어쨌든 자네는 너무 감정적이야. 본부로 복귀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미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공장 한쪽에서는 미국인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최 박사님이 잡혀갔어. 어제까지 우리한테 신기술 가르쳐 주던.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필요 없어진 거겠지. 그래도 이건 좀...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마이클 정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어요. 바비큐 파티도 하고 아이들도 함께 놀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이라니.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차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린이 카시트가 있는 차, 한국 국기 스티커가 붙은 차. 그들은 평범한 아침을 기대하며 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새벽에 찾아온 것은 미국의 배신이었습니다. 텍사스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 기술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도 되는 걸까?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국무부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긴급 대국민 담화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 떴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새벽 미국에서 우리 국민 923명이 영장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요청하여 파견한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3년간 성실하게 기술을 전수했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답이 쇠사슬이었습니다. 국무부 상황실에 모인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모든 대미 투자를 즉각 중단합니다. 둘째, 진행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 관련 모든 협력을 중단합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3,500억 달러를 백지화한다고?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기술을 다 내놓으라.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 우리는 신의를 지키며 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이것이 70년 동맹의 모습입니까? 에번스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바로 그때
재무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50원 올랐어요. 뭐라고? 한국 정부가 달러 매도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이 극도의 공황 상태, 패닉입니다. 연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 텍사스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텍사스 공장 증설을 취소했습니다.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연방정부가 원한 결과입니까? 조지아 주지사도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주는 100억 달러 투자를 잃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황실 스크린에는 각 주, 초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미시간 LG GM 합작 공장 가동 중단 3,800명 즉시 해고. 오하이오 삼성 SDI 공장 건설 중단 2만 명 고용 계획 무산. 엘라베마 현대차 엔진 공장 증설 취소. 지역 경제 비상. 저는 에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파급 효과를 예상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월스트리트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우지수 800포인트 폭락. GM주가 12% 하락. 배터리 공급 차질 우려. 포드 10% 급락. 한국산 배터리 의존도 때문. 블룸버그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 미국 자동차 업체 공급 중단 가능성 시사. 디트로이트 빅3 비상. 상무부 차관이 혈압이 올라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난리 났어. 당장 해결하라는데. 어떡해요? 한국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그때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4시간 내에 다음을 이행하라. 1. 구금된 한국 국민 524명 전원 즉시 석방. 2. 공식 사과. 3. 재발 방지 약속.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 추가 조치라니.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후 5시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스틴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170억 달러 투자 보류. 텍사스 주지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거의 울먹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오스틴은 끝입니다. 연방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6시 현대차 그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투자 계획 중단.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취소. 기존 공장도 단계적 축소 검토. 이어서 LG그룹도 가세했습니다. 배터리 합작 공장 추가 투자 중단. 기술 라이선스 계약 해지 검토. SK도 동참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계획 백지화. 대체 투자처 물색 중.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스닥 5% 폭락. 반도체 관련주 전체 하한가. 공포지수 급등. 언론들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쇼크, 미국 경제를 강타하다. 뉴욕타임스. 동맹의 배신인가? 미국의 자충수인가? CNN. 523명이 무너뜨린 3,500억 달러. 그날 밤 9시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재무장관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투자 중단으로 최소 5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합니다. 50만 개?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 건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경제자문위원장이 덧붙였습니다. 3,500억 달러가 사라지면 인프라 현대화 계획의 70%가 차질을 빚습니다.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져요.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구금자들을.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잖아.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술 주권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핵심 기술을 일방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기술은 국가의 미래이자 생존이다. 우리의 기술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기술도 갈 수 없다. 동시에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 수출 통제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술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생산 불가능. 대체 공급처를 찾는데 최소 3년. 당장 다음 달 생산 계획부터 차질. IT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없이는 첨단 반도체 공급 불가. 대체제가 없다. 그날 오후 저는 에번스 차관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차관님, 이제라도 멈춰야 합니다. 무엇을? 이 미친 계획을요? 우리가 얻으려던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는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늦었어, 알렉산더. 주사위는 던져졌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을 석방하고 사과하면 그럼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발 경제 쓰나미가 미국을 강타한 지 48시간. 백악관은 그야말로 전 시장 상황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국무부 대표로 긴급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죠. 대통령의 첫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뭔가 해야 해. 재무장관이 최신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401k 연금 계좌에서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은퇴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어요. 언론 반응은 폭스뉴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구금자들을 석방하고.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라고. 대통령님,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트위터 X가 난리입니다. Set Free Korean Engineers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입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거물들도 가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 없다고 영어로 말했고, 팀 쿡은 혁신은 협력에서 나온다. 배신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영어로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공식 사과는 어렵더라도 우회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겁니다. 홍보수석이 제안했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됩니다. 직접적 사과 없이도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요. 2시간의 경론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23분 대통령의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항상 전 세계 인재들을 환영해왔다. 극도로 복잡한 제품과 기계를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기를 바란다고 영어로 트윗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혹을 꺾고 싶지 않다. 반도체에서 배터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영어로 트윗했습니다. 사실상의 긴장 완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1시간 뒤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말이 아닌 행동을 기다린다. 구금된 우리 국민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화도 없다.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 텍사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텍사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주지사들도 줄줄이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4시 한국계 미국인 연합회가 대규모 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100만 한인 워싱턴 행진, 동맹을 구하라. 미 전역의 한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LA 코리아타운 5만 명 집결, 뉴욕 플러싱 3만 명, 시카고 2만 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 주민들이 한국인들은 우리 이웃이다. 일자리를 돌려줘. 동맹을 지켜라고 외쳤습니다.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CNN, 미국 시민들 한국과의 화해 요구. NBC, 전국적 연대 시위 확산. 그날 저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즉각 석방 찬성 87%, 대통령 경제정책 반대 83%, 한국과 관계 회복 찬성 91%, 압도적이었습니다. 밤 9시 백악관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패배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난리라며. 네,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결정적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했어요. 더 나가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안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석방하자고 해.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해. 새벽에 몰래 풀어주고. 안 됩니다.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받아들일 겁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구금된 한국 국민 523명을 전원 석방합니다. 하지만 오류라는 표현에 한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불법이었다.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사과가 먼저다. 막다른 골목이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일본 총리였습니다. 미일한 삼국 동맹의 미래를 위해 중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체면 때문이라도 미국은 응할 수밖에 없었죠. 밤 11시 마침내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술 전문가들의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여전히 직접적 사과는 아니었지만 미국으로서는 최대한의 조치였습니다. 한국도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국의 유감 표명을 주목한다. 석방 조치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 재검토를 공식화했죠. 그리고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한중 정상회담이 정역 개최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환영사가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기술자는 존중받아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기술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은 514명을 체포함으로써 70년 동맹을 잃고 기술 패권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어설픈 유감 표명이 있은 지 48시간 후 한국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죠. 저는 국무부 채널을 통해 회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감과 사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524명 전원이 석방되었지만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 범죄자처럼 끌려간 트라우마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어요. 첫째,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 무기한 중단. 둘째, 기존 투자 프로젝트 단계적 축소. 셋째, 핵심 기술 이전 전면 금지. 하지만 진짜 포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넷째, 아시아 기술 동맹 창설. 회의실이 술렁였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이 중심이 되는 기술 블록입니다. 배터리는 한국, 소재는 일본, 반도체는 대만이 주도하는. 사실상 미국을 배제한 기술 패권 재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이 결정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미국은 백악관 상황실은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시아 기술 동맹이라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무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한일 대만이 손잡으면 전 세계 첨단 기술의 70%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고립됩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 가세한 것이었죠. 상무장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러면 애플도 테슬라도 전부 끝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R&D 센터 폐쇄, 인력은 아시아로 이전. LG가 이어받았습니다. 미국 합작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독자 기술 개발에 집중. 현대차도 가세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기차 공급 재조정, 아시아 시장 우선. SK까지 미국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 백지화. 미국 언론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술철에 장막이 내려온다. 뉴욕타임스, 아시아의 복수. 워싱턴 포스트, 미국 스스로 무덤을 팠다. 주식시장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10% 추가 하락, 기술주 전멸. 그런데 정말 뼈아픈 것은 미국 내 반응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글 CEO는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이 미국 기술 산업을 죽였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메타의 저커버그는 이제 아시아로 가야 하나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CEO는 반도체 공급망 완전 재편 불가피라고 영어로 발언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학들도 동요했습니다. MIT 한국 유학생 30% 감소, 연구 프로젝트 차질, 스탠퍼드 한국 기업 산학협력 전면 중단 통보, 두뇌 유출까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기술 주권 펀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의 기술 독립을 지원한다. 일본이 500억 달러 추가, 대만이 300억 달러 추가, 싱가포르 200억 달러. 순식간에 2,000억 달러가 모였습니다. 이 펀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부산 글로벌 배터리 연구소 설립, 도쿄 차세대 소재 센터, 타이베이 반도체 혁신 허브.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기술 생태계였습니다. 백악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제자문위원장이 보고했죠. 10년 안에 미국은 기술 1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천 기술, 특허 재검토. 한국이 보유한 3만 개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 검토 중. 이건 역공이었습니다. GM, 포드, 테슬라 모두 한국 특허를 쓰고 있었거든요. 특허료만 수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든다. 이미 생산한 차도 문제다. 특허 소송당하면 끝이다. 그때 한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술 동맹국과의 관세 동맹, 아시아 기술 동맹 회원국 간 첨단 제품 관세 제로, 비회원국에는 30% 관세.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관세 장벽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가격, 경쟁력 제로. 그런데 유럽이 여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EU 아시아 기술 동맹과의 협력 방안 모색.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옛 동료 박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이게 우리가 원한 건 아니야. 하지만 미국이 먼저 신뢰를 깼어.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야. 우리도 살아남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난 뒤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세계를 리드하겠습니다. 우리를 무시한 나라는 우리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미국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3개월 후 발표된 경제지표. 한국 GDP 성장률 5.2%, 수출 증가 18%. 미국 GDP 성장률 마이너스 1.3%, 실업률 8.7%. 역전되었습니다. 기술을 탐한 나라가 오히려 기술에서 소외된, 동맹을 배신한 나라가 오히려 고립된 그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신뢰, 트러스트라는 것을. 지금까지 70년 한미동맹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524명의 전문가를 체포하여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잃고 기술을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기술 생태계에서 소외된 미국의 사례. 신뢰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은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미래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신뢰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통찰력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동맹의 진정한 가치와 미래에 대한 깊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